자, 이제 미래엔 중단원 마무리하기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보니까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소수일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수를 전체로 보라는 거죠. 그럼 주사위 던질 때 나오는 소수가 누구 있습니까? 2하고 3하고 5, 이 세 개를 전체로 보라는 거니까 세 개 중에서 그 중에서 홀수는 2개가 들어있네요. 자, 요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정체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가볼게요. 표본공간이 이렇게 되는데 A와 B 사건이 이렇게 됐을 때, 자, 요거를 계산하시오. 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해도 되고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해도 된다 했습니다. A를 전체로 보라 했으니까 요 4개 중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 4개 중에서 B에 해당, 요 4개 중에서 B에 해당되는 거는 2하고 8 2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2분의 1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네요. 자, 3번을 보면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2개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자, 그럼 표본 공간은 1, 2, 3, 4 쭉 가서 12까지가 나오겠지 뭐.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합수인 사건 A니까 4의 합수는 이 전체 집합 안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1, 4, 2가 나오고요. B는 3의 배수인 사건 3, 6, 9, 12 전체 집합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표본 공간 안에서만. 그 다음에 이 A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말하라 했으니까 정의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을 써도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서 B가 차지하는 확률이 PB랑 같냐 이걸 확인해 봐도 되고, 아니면 P의 A 교집합 B가 이게 PA 곱하기 PB가 되느냐를 확인해 봐도 됩니다. 결론은 등호가 성립하면요, 둘 중에 아무거나 독립이고요,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입니다. 아시겠지? 자, 선생님이 이게 더 편하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로 해보시고 나는 이걸로 할게. A를 전체로 보고 오니까 3개 중에서 이 뜻이죠. 요 3개 중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다른 데 눈길 돌리지 마. 요 3개 중에서 B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있는지를 봐봐. 그러니까 요 3개 중에서 3의 배수인 사건 없네? 빵이네? 좌변 빵이고요. 우변은 PB는 이거 전체 중에서 12개 중에서요, B에 해당되는 거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요. 여기 무조건 이건 다를 수밖에 없네. 이게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네. 따라서 요거는 종속이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됩니까? 4의 압수일 사건, 3의 배수일 사건이니까요. 4의 압수일 사건하고 3의 배수일 사건은 배반 사건이니까 요게 소위 말해서 배반이면 종속이다. 배종을 갖다가 얘기하는 배반이면 종속이다. 요걸 말하고 있는 거네요. 4의 압수 안에는 3의 배수가 전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배반이면 종속이다. 배종 알고 있죠? 오케이. 4번 가봅니다. 자, 독립 이야기가 나오고 확률이 이렇게 언급이 되면, 독립 이야기가 나오고 확률이 언급되면 벤 다이어그램 자제하라고 해서 독립일 때만 벤 다이어그램을 자제하시라고 했고, 필요 충분 조건 위주로 써주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독립일 때 PA 교집합 B가 어떻게 계산된다고, 독립일 때는 PA 곱하기 PB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곱한 놈이 바로 답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죠. 이렇게 쉬운 문제 틀리면 대학교 못 가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요런 걸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르고요. 4번 중에서 3번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한 번 나오면 된다. 요게 우리가 원할 확률이다 했어요. 그러면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 정답이겠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자, 6번 보니까 원소의 개수가 15개인 표본공간 S와 두 사건 AB에 대해서, 자, 요거는 PA 확률이 5분의 3이면, 자, 요거를 15개 중에서 몇 개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게 15분의 9니까 15개 전체 중에서 A 안에는 9개가 들어있다. 요 표현 아닙니까? 그지? 요 표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잘 보시면 이래요. 사실은 요거는 A를 전체로 보고 그 중에 B가 들어있는 확률이니까, 자, 사실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으면 바로 여기서 답을 한 방에 낼 수가 있다. 봐라. 여기 A라는 원소 개수가 있고 여기 B라는 원소 개수가 있을 텐데, 자, 원소 개수니까 선생님이 그냥 개수만 써도 여기가 15개래요. 근데 A는 지금 보니까, 자, 전체 15개 중에서 A 안에 9개 들어있다. 여기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지? A는 9개가 들어있대요. 그럼 이제 여기는 요거 보세요. A를 전체로 보고 그 중에 B가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여기를 X에다 두면
A를 전체로 보니까 이거는 9분의라고 표현하면 3이잖아. 끝났네. 요 3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교집합입니다. 왜? A를 전체로 보고 그 중에 B가 차지하는 비율이 얘니까요. 9분의 X가 9분의 3 되니까 요 3, 요 3개가 바로 요 놈의 정체다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지? 요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냥 바로 그냥 한 방에 얻을 수 있는 문제였어. 근데 이제 요거를 서술형을 쓸 때는 이렇게 가면 되잖아. 네가 알고 있는 대로. 자, 잘 봐라. 이놈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A에 일어날 확률분의 확률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거야. 자, 요건데. 그러면 문제에서 PA는 5분의 3이라고 나와 있고요. 분의 요거를 요 교집합 요거 개수를 X개라고 두면 요 위에 들어갈 요 확률은 전체 15분의 X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값이 문제에서 5분의 3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니야. 아니, 5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네. 3분의 1. 여기 보니까 여기 3분의 1이라고. 그래서, 그럼 요거 약분되고, 9분의 X가 3분의 1이라는 소리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9분의 X가 3분의 1이라는 소리가 되니까, X는 3개다. 이렇게 뭐 답을 내면 되는. 여기 이제 소수령 풀이는 이렇게 가시면 될 거고. 되겠니? 오케이. 소수령 풀이는 이렇게 가면 될 건데, 그냥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좀 더 빠르게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저놈의 의미를 자꾸 여기에서 재해석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빠르게 공식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같고요. 7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느 학교 밴드 동아리의 전체 회원의 60%는 남학생이고 보컬을 담당하는 남학생 회원은 전체 회원의 24%고 동아리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학생일 때 여기서 문장을 끊었어요. 뭔가 전체 학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남학생에 대해서 생각하라 했으니까 표본 공간이 축소된 느낌이니까 조건부 확률 문제고 조건부 확률 문제에서 퍼센트가 막 등장하면 표를 갖다가 그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표 그려야 돼. 표는 어떻게 그리느냐. 자, 문장을 딱 여기서 끊었어. 앞쪽에 보니까 남학생이 등장하면 남학생 반대급부는 여학생이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뒤쪽에 보니까 보컬이 등장했어. 보컬이 등장하면 문제를 읽어보니까 보컬을 담당한다. 그러면 여기는 보컬을 담당하지 않는다로 보면 되겠냐. 자, 요래 놓고 이제 보니까 전체 회원의 60%가 남학생이라 했으니까 전체 회원을 60명으로 둬도 되는데 퍼센트에 다시 퍼센트가 등장하면 100단위로 두세요. 남학생을 600이라고 보자고. 여학생은 400이라고. 왜냐하면 전체 인원수는 내 멋대로 설정해도 돼요. 확률 구하는 문제니까요. 되니? 오케이. 전체가 그러면 1000명인 거다. 그러면 60%는 남학생이고, 자, 그러면 보컬을 담당하는 남학생 회원은 전체 회원의 24%다. 아, 이거는 그냥 가도 되는 문제였네. 왜냐하면 보컬을 담당하는 남학생이 어디냐? 여기인데 이게 전체의 24%라고 해야 돼요. 이놈의 24%가 아니고. 그럼 이럴 때는 60, 40에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100명인데 그 100명의 24% 그러면 그냥 여기 24명이거든요. 문제 잘 읽어야 돼. 전체 회원의 24%라고 했어. 되죠? 오케이. 그러면 60에서 24를 빼면요 36명이 여기 와야 될 놈이라고 다 알고 이제 답 씁시다.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남학생일 때 요거 두 개 더한 거, 즉 60명을 분모해보고 그 중에서 이 둘 중에서 보컬 담당 24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요걸 묻고 있는 조건부 확률 문제였으니까요. 되냐? 자, 60분의 24 요거 약분하면 얼마니? 5분의 2 이렇게 되겠네. 맞죠? 12로 약분하면 5분의 2.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8번. 문제가 어렵지 않다. 쉽다다. 자, 상자 안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검은색 볼펜 5자루와 빨간색 볼펜 2자루가 있는데 상자에서 민지와 지훈이가 차례로 볼펜을 하나씩 꺼낼 때 민지는 자, 한번 이거는 뭐 그림을 그려놓고 봅시다. 여기 검은색이 5개가 있고요. 빨간색이 2자루가 있다. 이때 민지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지훈이가 이렇게 차례대로 뽑을 때 민지는 검은색을 뽑고 지훈이는 빨간색을 뽑을 확률을 갖다가 구하시오. 그럼 이제 민지라는 거는 그냥 일어날 확률로 보면 되고 지훈이가 이걸 뽑을 확률은요 민지가 이걸 뽑았다는 가정하에 얘를 뽑을 조건부 확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뽑은 거 다시 넣지 않는 게 바로 비복원 추출이죠. 계산해 봅시다. 이 전체에서 검은색을 뽑을 민지가 확률은 7분의 5가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검은색이 하나 줄어들었을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황이 지금 민지가 검은색을 뽑았다는 가정하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표본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지훈이가 빨간색을 뽑을 확률은 전체 지훈이 맞죠? 몰라. 이름이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훈이가 빨간색 뽑을 확률은 6분의 2가 된다.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6분의 2니까요. 그럼 21분의 5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8번이었고요. 자, 9번 문제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다음 보기의 세 사건 ABC 중에서 독립인 사건을 찾으시오 했는데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4의 약수인 사건. 자, 요거는 나오는 눈의 수가 모두 짝수인 사건. 그 다음에 C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인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뭔가 주사위 눈을 던질 때 첫 번째, 자 보니까 요거를 첫 번째, 요걸 두 번째로 할게. 퍼스트, 세컨드 이렇게 합니다. 1, 2, 3, 4, 5, 6 요것도 1, 2, 3, 4, 5, 6 자, 순서상을 다 쓰는 서술형이다 하더라도 표를 그려놓고 표를 보면서 하면 절대 실수할 위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알겠네요. 순서상을 다 쓴다 하더라도 표를 그려놓으면 절대 실수할 위험이 없어. 자, 첫 번째 던지는 눈이, 자, 첫 번째 4의 약수인 사건. 4의 약수 뭐뭐 있는데 첫 번째 1, 2, 4니까 자, 여기 지금 여기 선생님이 B금 친 거 이거 이게 첫 번째 던지는 눈의 수가 4의 약수인 사건입니다. 1, 2, 4 맞죠? 그러면 B 나오는 눈의 수가 모두 짝수인 사건은 요거를 뭘로 해볼까요? 보라색으로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요거는 보라색으로, 요거는 흰색 B금으로. 나오는 눈의 수가 모두 짝수인 사건. 자, 요거 여기 아니고 여기요. 여기. 요거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인 사건이니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인 사건은 이걸로 세모로 눈의 수의 합이 7인데 세모 쳐보겠습니다. 세모 요거죠. 요거 따라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딱 해놓고 나중에 뭐 서술형 쓰려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순서상으로 다 써주시면 되는 거고, 설마 그 순서상으로 이걸 다 쓰라고 서술형 내겠니, 그지? 자, 문제에서 서로 독립인 두 사건을 찾으시오 했으니까 독립인 두 사건을 만약에 A하고 B가 독립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것이, 그지? 요것이 T, B다 이거를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요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분모가 성립하면 독립이고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이라고 했거든, 그지? 그럼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는데 분모에 들어가는 이 개수가 A는 B급 친 거고요. B는 동그라미 친 건데 당연히 여러분 보니까 A보다 B가 좀 적죠? 오케이, 나는 이거를 사용하기로 작정을 했어. 자, B 보라색으로 표시된 거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중에서 그 9개 중에서 흰색 B금도 쳐져 있는 게 몇 개냐 묻고 있거든. 자, 하나하나 차분하게 1개, 2개, 3개, 4개, 5, 6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놈은 전체가 36개 중에서 A, 아까 보니까 A가 몇 개였어요? 6, 3은 18개였죠. 18개. 됩니까? 그럼 좌변은 3분의 2가 되고요. 이거는 2분의 1이 되니까 같지 않네요. 이거는 종속이라는 거 발견했죠. 이와 같이 A, B가 종속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이게 지금 몇 번이냐? 자, 이제 답을 한번 내보는데 답은 해보시면 A하고 C가 나오는데 왜 그런지 봅시다. 자, C를 전체를 보고 A가 차지하는 비율과 PA가 같다 이것만 확인해보면 독립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잖아. 자, C는 세모 친 게 10이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그 중에서 A 하얀색 B금 쳐진 게 몇 개인지 쉬어봐.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죠. 다시 하나, 둘, 셋. 그래서 요거고요. 요거는 아까 36개 중에서 아까 요거 18개 나왔으니까요. 요것도 2분의 1이고요. 요것도 2분의 1이라서 같아졌습니다. 따라서 독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A하고 C. 요게 우리가 독립이다라는 걸 밝힐 수 있습니다. 따라왔습니까? 자, 이거 할 때 너 저걸 설마 순서상으로 다 쓰려고 생각하진 않겠지. 머리 포개진다. 머리 포개져. 절대 못 풀어. 항상 선생님이 했던 방법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자, 9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어느 푸드 트럭에서는 햄버거, 샌드위치, 케밥을 판매한대요. 각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동일한 4명의 손님이 음식을 주문할 때 적어도 한 명은 케밥을 선택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여사건의 확률이랬지. 결국 햄버거, 샌드위치, 케밥이라는 게 아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식으로 선호도가 똑같대요. 그럼 4명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케밥을 선택할 확률이라는 것은 1 빼기 1. 케밥 말고 나머지 2개를 선택할 확률이 3분의 2잖아, 그지? 3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네. 됐나? 요거는 4명 자체가 A, B, C, D가 있으면요. 얘도 케밥 말고 나머지 2개 3분의 2, 얘도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케밥 말고 4명 다 모조리 다른 음식을 주문할 확률이 얘니까요. 이래서 얘는 빼면 적어도 한 명이 케밥을 선택할 확률이 남겠지 뭐. 그래서 1에서 81분의 16을 빼면 되니까요. 계산해보면 81분의 65가 정답이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10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봅시다. 11번. 보니까 7번의 경기 중에서 4번의 7전 4선승제 뭐 이런 말 쓰잖아. A팀과 B팀이 출전할 때 현재 A팀이 2승 9패를 달리고 있다. 자, 지금 보니까 A팀이 2승 9패를 달리고 있다 했어요. B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는 과정을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A팀이 B팀을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고 비기는 경우는 없다 했어요. 자, 지금 이승 무패라는 소리가 뭡니까?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아니에요? 1번의 경기 중에서 4번의 경기를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있는데 A팀이 지금 2승 무패로 앞서고 있다는 게 A가 내리 2번을 이겼다는 거죠. 이기는 경우 없다 했으니까 지금 딸랑 경기 2번 했다는 말과 같잖아요. 무패라는 거는 그냥 2승 내리 이겼다는 거야. 맞죠? 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B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라 했거든. 하하, B팀이 우승할 확률. 그러면 B팀이 몇 승 거둬야 되는데? B팀이 4승 거둬야 되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B팀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우승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내리 4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지? 즉 6번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7번째까지 가서 이길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분류하자고. B팀 입장에서 6회에서 경기를 끝내는 방법. 그 다음에 2번째, B팀 입장에서 7회에서 경기를 끝내는 방법. 이 2가지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자고. 그러면 현재 요 남아있는 요 5번 중에서 어찌됐건 B가 4승을 거둬야 돼. 그것만 기억하고. 그러면 자 봐라. 3, 4, 5, 6, 7만 본다. 앞에 있는 2번은 벌써 A가 이겼으니까 관심 대상 밖이야. 그러면 만약에 6회에서 경기를 끝내려면 여기서 결국은 내리 B가 4번 이기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요 확률은 2분의 1의 4제곱이 그냥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만약에 3, 4, 5, 6, 7차전까지 가서 이때 B가 우승하려면 반드시 여기서 B가 우승하면서 이기면서 우승을 해야 되니까 B가 요때 이기는 상황이 4승째를 달성해야 돼. 4번을 이겨야 되니까 4승째. 그럼 요때 B가 4승째를 거둔단 말은 그 직전까지는
직전까지는 3승 1패를 하는 순간 7번째 이기면서 4승째를 달성해야 된다. 그 말이니까요. 요 직전까지는 4번 중에서 3번 B가 이기고 한 번을 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7번째는 B가 승리하면서 4승을 달성해야 B가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지금 요 상태에서 B가 이길 수 있는 경우는 6회째. 미리 4번을 이겨서 이게 최단거리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맞죠? 7회째까지 가려면 7차전까지 가려면 6차전까지는 B가 3승 1패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7차전에서는 B가 승리를 해야만 된다라는 말이네. 되겠니? 자, 그럼 이 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니까 요거는 계산해보면 얼마야? 16분의 4 곱하기 2분의 1 16분의 4 곱하기 2분의 1 이건 8분의 1이네. 이거는 16분의 1이고요. 그럼 요거는 16분의 2니까 합쳐서 16분의 3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네. 16분의 3 맞죠? 자, 16분의 3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자, 12번. 이런 거 잘 보시면, 자, 요 12번은 발전 문제인데, 서술형을 대비해서 한번 기호를 갖다가 한번 나타내는 연습을 해볼게요. 서술형 대비입니다. 감귤은 무게에 따라 분류하는데 두 감귤 농장 AB에서 생산된 감귤을 잘못 분류할 비율은 2% 3%다. 자, 요거가 이제 A 농장에서 어느 과일을 감귤 5상자가 있는데 이 중에 3상자는 A 농장에서 나머지 2상자는 B 농장에서 생산됐다고 한다. 자, 이거를 그냥 A를 A 농장에서 생산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된 사건. B는 B 농장에서 생산된 사건이라고 하면요. 먼저 PA라는 사건은요. 자, 5상자 중에서 3상자가 A 농장에서 자 5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고 PB라는 사건은 그러면 5분의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네요. 이때 이 5개의 상자 중에서 임의로 한 상자를 택하고 그 상자에서 꺼낸 감귤의 한 개가 잘못 분류된 감귤일 때 자, 이거는 보니까 두 감귤 A, B에서 생산된 감귤을 잘못 분류할 비율 요 2% 있잖아. 요 2%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A라는 상자가 선택됐다는 상황에서 그게 잘못 분류될 확률, 잘못 분류할 비율을 뭐라고 할까? 잘못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L하니까 E라고 하면 E. 요거를 잘못 분류할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건. 자, 그러면 A라는 상자가, 자, A라는 농장이 선택됐다는 가정하에서 잘못 분류할 확률. 요것이 지금 2%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2, 50분의 1이라고 할까요? 그냥 100분의 2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B라는 농장이 선택됐다는 가정하에서 잘못 분류할 확률. 요거는 100분의 3이를 가지고. 이렇게요. 되겠니? 요때, 자, 문제에서 이 5개의 상자 중에서 임의로 한 상자를 택하고 그 상자에서 꺼낸 감귤 한 개가 잘못 분류된 감귤일 때 그 감귤이 A 농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갖다가 보아야. 그러면 잘못 분류된 감귤일 확률 요거를 우리는 전체로 보고, 그지? 잘못 분류된 감귤일 확률을 전체로 보고 그 감귤이 A 농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말했으니까 결국은 잘못 분류된 감귤 요거는 여러분 2죠. 2. 잘못 분류된 감귤을 전체로 보고 그것이 A라는 농장에서 분류될 확률을 갖다가 계산하시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네, 그지? 정리.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줬는데 이거를 왜 한번 대비를 해봐야 되냐면 서술형에 분명히 요거를 갖다가 문자를 갖다가 써서 이제 서술형에 쓰라라는 그런 요구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야. 맞지? 그러면 이게 맨날 하던 대로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객관식으로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자. 지금 한 개가 잘못 분류된 감귤이다 그러는데 먼저 분류를 하기 전에 여러분 뭐부터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기 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5개의 상자 중에서 상자 선택이 먼저잖아, 그지?
상자 선택이 먼저야. 상자 선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요게 잘못 분류될 확률을 갖다 구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잘못 분류될 확률을 물었는데 그 전에 분명히 상자 선택이 먼저 일어나야 될 상황인데, 이 상자 선택이라는 게 결국 농장 선택과 같은 말이죠. A 농장 상자 혹은 B 농장 상자를 선택한다. 이게 상자 선택 아닙니까? 그러면 상자 선택이 뭐냐에 따라서 뒤에 잘못 분류할 확률이 영향받아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건부 확률, 요 뒤에 거는 조건부 확률인 거야. 그럼 그 전에 먼저 상자 선택이 분류 기준이 돼야 되는 이유는 어떤 상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요 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A 상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A라는 상자라는 게 A 농장에서 상자를 선택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잘못 분류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B라는 농장에서 상자를 선택했는데 그 상태에서 잘못 분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써보면 A 상자에서 A 농장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5분의 3이고요. 요건 5분의 2겠죠. 자, 요 상태에서 잘못 분류할 확률, A 상자에서 잘못 분류할 확률은 100분의 2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B 농장에서 잘못 분류할 확률은 100분의 3이라고 되어 있고요. 되겠습니까? 이랬을 때 문제를 보니까 이제 잘못 분류한 간결일 때가 전체야. 그럼 1번도 잘못 분류한 거고 2번도 잘못 분류한 거니까 잘못 분류한 건 전체는 1번 더하기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써보면 1번 더하기 2번 이걸 전체로 보고요. 그 중에서 그것이 A 농장에서 생산됐을 확률은 1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요게 우리가 맨날 풀던 대로 푸는 거 아닙니까? IU, 자승원 중에서 IU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답을 써보면 5분의 3 곱하기 100분의 2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100분의 3 분의 위에는 1번이죠. 1번 A 상자죠. A 농장이죠. 자, 그럼 5분의 3 곱하기 100분의 2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야 지금.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5 곱하기 100 요거 다 날라가면 이렇게. 자, 계산해보면 6에다가 6 12분의 3이 6 해서 2분의 1이 된다. 요게 우리가 맨날 풀던 대로 푼 정답이야. 객관식 나오면 저렇게 풀어야 되고, 만에 하나 서술형 나오는데 이런 걸 못 쓰겠으니 이렇게라도 써야 돼.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점수 받을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서술형에서 몇 번이나 부딪히겠니? 이번 시험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번 시험 딱 한 번 말고 나머지 모든 경우는 다 객관식일 텐데 그 나머지 한 번 딱 한 번의 서술형 때문에 이런 따위의 문제를 전부 매번 이렇게 푼다는 거는 너 대학 안 가겠다는 뜻이야. 이런 걸 매번 이렇게 풀면요 절대 못 풀어요, 여러분. 야, 이거는 그러니까 서술형 대비해서 그때만 잠깐 반짝 서술형 대비하면 이렇게 문자를 이용해서 한번 풀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잘 봐. 요거를 한번 써보면 요거는 PE P의 A 교집합인데 요때 요 분모에 있는 요놈 있잖아요. 요거 요게 결국은 여러분 이거잖아. 1번하고 2번 더한 게 잘못 분류될 확률이니까 요게 잘못 분류될 확률이니까 바로 1번과 2번을 더해서 분모에 써야 된다는 건데, 자, 1번 A 상자가 선택되고 잘못 분류될 확률. 자, 써본다. 그래서 요거는 A 상자가 선택되고 잘못 분류될 확률. 요게 요 1번 라인을 문자로 표현한 거야. 혹은요, 요거 B 상자가 선택되고 잘못 분류될 확률. 요건 분모가 요거 두 개 더한 거란 걸, 여기는 요거 두 개 더한 거란 걸, 요거 문자로 표현하면 A 상자가 선택되고 잘못 분류될 확률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B 상자가 선택되고 잘못 분류될 확률이 요거라고. 요거 밑에다 요거 쓰는 것도 저걸 딱 보고 썼으면 조금은 더 이해가 잘 되지 않느냐. 물론 A 상자라는 거는 A 농장에서 뽑힌 상자를 말해. 되죠? B 상자라는 건 B 농장에서 뽑힌 상자를 말하고요. 요 중에서 요 앞에 건데 요건데, 자, 잘 들어봐. 요거는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배워서?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PA 곱하기 A가 일어났던 가정하에서 E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바로 요 PA라는 게 바로 요 놈의 의미거든요.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요 A라는 상자가 선택됐을 때 잘못 분류될 확률, 요게 바로 요 100분의 2
이 조건부 확률의 대비를 한번 이용해. 여기있네. 되시겠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설명을 있잖아. 선생님이 요 놈을 서술형을 대비해서 학교 선생님 중에서 고지식하게 이렇게 딱 표현을 정확하게 안 하면 점수를 안 주겠다라고 나올 수 있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을 거야. 알겠니?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풀던 요 상황이 정확하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일단 여기 있는 요 상황 하나하나 하고 오른쪽에 있는 표현하고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연습을 하시면 돼. 자, 요 1번 라인을 뭐라고 읽으면 된다고? A라는 상자가 선택되고 L화가 나올 확률, 잘못 선택되는 확률이에요. 요게 요렇게 딱 읽으면 된다. 요거야. 그리고 B 상자가 선택되고 잘못 분류되는 확률이 요거야. 그리고 요걸 계산할 때는 PA 곱하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E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하니까 앞에 요 PA는 요 확률 5분의 3을 말하는 거고 요 놈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말이야. 이렇게 되시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딱 써놓고요. 서술형을 나올 거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안 쓰면 점수 안 준다 그럴 리가 없어 사실은. 그러면 학생들 공부 안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점수 줄 거야. 그러나 만에 하나 이렇게 안 쓰면 점수 안 준다는 선생님들을 대비해서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서술형 쓰기 직전에 요거 몇 번씩만 연습해 보시면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맨날 저렇게 풀던 거를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걸 한번 봤어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대비해서 이런 걸 연습해봤고, 자, 1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3번. 자, 점 P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의 변 위를 주사위 한 번 던질 때마다 다음 규칙에 따라 움직인대요.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A에서 출발한 놈이 위에 다시 A로 되돌아올 확률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했는데 나오는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자, 주사위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3의 배수단 말은 3하고 6 나오니까 요거는 확률적으로는 얼마? 3분의 1이죠. 3분의 1. 3의 배수가 아닌 거. 뭐 1, 2, 4, 5. 요게 나오면 3분의 2의 확률인 거죠. 자, 요랬을 때는 3의 배수이면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럼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 이쪽 방향 말하는 거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요럴 때는 3의 배수가 아니면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이죠. 이런 방향 이런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요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요거는 반대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 뜻이네.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A로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갖다가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주사위를 몇 번 던지나요? 4번 던지나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의 핵심은요 뭐라고? 이런 문제 풀 때의 핵심은 뭐라고? 반드시 횟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횟수를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잘 보시면요. 이쪽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반대쪽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갖다가 좀 잘 기억을 하라고. 이 문제는 진짜 한쪽 방향으로 돌아간다라는 문제보다 반대쪽으로 돌아간다라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렵다. 알겠니? 반대쪽으로 돌아간다가 훨씬 더 어려워.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일단은 나눠서요.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4번을 간다 했잖아. 그럼 오른쪽으로만 한 칸, 2칸, 3칸, 4칸 이렇게 돌아도 다시 A에 오는 거 맞죠? 그럼 오른쪽으로만 4칸 나와도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거니까 요거 4번 요거 빵번 나와도 되는구나. 이해가고 있니? 자, 오른쪽으로 한 칸, 2칸, 3칸, 4칸 가도 여기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왼쪽으로 한 칸, 2칸, 3칸, 4칸 가도 되니까 이것도 되겠죠? 이것도요. 맞니?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오른쪽 두 칸과 왼쪽 두 칸이 쌤쌤이 되면 왔다리 갔다리 되면 결국 원위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오른쪽 두 칸과 왼쪽 두 칸이 나오면 예를 들면 이거지. 이거 두 칸 이거 두 칸 나오면 오른쪽 두 칸 갔다가 다시 백 하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격인데 그래도 어차피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 이해가 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어찌됐건 경우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1번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경우, 이렇게 3번 경우가 된다는 걸 파악하면 된다. 오른쪽으로만 4칸 가도 자, 한 바퀴 돌아서 A에 도달할 수 있고 왼쪽으로만 4칸 가도 한 바퀴 돌아서 A에 도착할 수 있고 이거 두 번, 이거 두 번이면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이면 일단 쌤쌤이 돼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 다시 원위치 A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 보면 독립식의 확률일까요? 요거는 4번 중에서 4번 몽땅 3분의 2가 벌어지면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3분의 1의 영제곱은 안 쓸게요. 자, 요거는요. 자, 이거 세 가지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요거는 4번 중에서 4번 몽땅 여기는 요놈이 벌어지면 되니까요. 3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요거는요. 4번 중에서 2번은 3분의 1이 벌어지고 나머지 2번은 3분의 2가 벌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자, 요거를 각각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81분의 16 이렇게 되나요? 요거는 1이니까요. 81분의 요거는 1 이렇게 되고 요것도 81분의 조심 요거는 4고요. 4 곱하기 6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81분의 자, 24하고 요것도 하면 41, 41 요게 우리가 오늘은 정답이다 라고 알 수 있네. 81분의 42였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저 발전 문제 12번하고 13번이 살짝 조금 어려웠지만 그죠? 12번은 좀 서술형 대비해서 살짝 기호를 동원해서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 맨날 풀던 대로 풀면 쉬운 문제잖아. 그치? 풀던 대로 풀면 되고 서술형 대비해서 한 번쯤은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기호를 한번 동원해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자, 별표를 꼭 쳐놓으세요. 13번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양쪽 방향으로 다 회전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양쪽 방향 다 고려해야 된다. 한쪽 방향으로 4칸 가면 원위치 되니까 이쪽으로 4칸 가도 되고 이쪽으로 4칸 가도 된다는 걸 명심해라. 양쪽으로 다 돌아갈 수 있을 때는 항상 양쪽 방향으로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2번, 이쪽 방향으로 2번이면 쌤쌤이 돼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잘 기억을 해두라.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요 문제 시험에 100% 출제될 거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고 요 문제, 요런 문제를 갖다가 참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까지 마무리를 해봤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대단원 평가학이니까 대단원 평가학이 요거를 갖다가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